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35회 시험 대비 부동산공법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담당하게 됐는데, 일단 11월, 12월 기초 강의에서는 요 기본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나온 출제 수준은 단순하게 막 줄여서 뭐 간단한 요약집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서로 충실히 좀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이번 34회 시험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서술식 문제가 15문제가 나왔고, 단답식 문제가 10문제, 박스형 문제가 12개, 케이스, 계산 문제까지 포함해서 3문제 정도인데, 난이도를, 물론 이 난이도라는 게 강의하는 우리 이제 강의한 사람들의 눈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 박문관 교수님들이. 상이라고 해서, 이거 수강생들이 해결하기 참 어렵겠구나. 속칭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한 16개, 거의 15개 내외로 나옵니다. 그 다음 중급이라고 하는 게 14개인데, 이 중이라는 기준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 툭툭툭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범중하라고 해서 하로 들어가도 되는데, 공부를 덜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상으로 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이라고 하지만 수월하게 답이 탁탁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게끔 내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면 중상이 한 30문제, 상 빼고 나면 하중이 24문제, 그럼 24문제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 상은 어차피 기본 요런 교과서로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좀 손대기 힘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과연 서술형 문제란 게 어떤 건가? 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긴 지문들 2줄, 석 줄 이렇게 서술식으로 법조문을 그대로 던져놓고, 올바른 것,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서 정답을 찾아서 마킹을 해야 되니까 1분 20초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길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길게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케이스형 문제라고 요새 로스쿨에서 고시형으로 내는 문제, 수능 문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A도 B, C에 소지하는 자동차 영업소로만 쓰던 그 용도를 노래 연습장으로 용도를 바꾼다.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뭐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설문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설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다 읽고 다 틀렸네, 얘가 맞네라고 해야 되니까 정말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머리글 따서 달달달 공법을 어떻게 암기해야 되겠다, 노래 불러서 암기한다, 표로 걸어서 한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기초부터 단단하고, 원리를, 국가가 만든 제도나 법적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이게 뭐냐라는 걸 아마 알고 있어야, 그래서 철저히 분석이 돼야 문제가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이런 식으로 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그래서 케이스형이나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2-3개 이상은 꼭 나온다는 것. 박스형 문제, 여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분류할 때 박스형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로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 박스 안에다가 법조문을 4개나 5개를 넣어놓고, 이제 왜 이게 옳은 거나 틀린 거 고르시오보다 어렵냐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으니까, 기억을 읽고 옳다, 그르다, 니은도 옳다, 그르다,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오지선다로 답을 찾으라 그러면 2-3개 몰라도 확실히 하나만 알아도 이거 잘못됐네,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이 넉 줄을 전부 다 맞는지 틀린지 알 때만 이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 지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가 케이스형 문제하고 더불어서 제일 어렵다. 그래서 요새 추세가 보시면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대충 뭐 딸딸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단답식이라고 해봐봐야 뭐 이렇게 쉬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되게 어려운 것도 이렇게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답식 해봐야 40문제 중에 10문제 안팎으로 냅니다. 이렇게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40문제 중에 좀 이제 서술식으로 정말 이걸 알고 있냐 모르느냐라는 관점에서 시험을 낸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기본 교과서를 잘 여러분 좀 읽으면서 어떻게 이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령껏 대충 조금만 암기해서 60점 나와 볼까? 이게 안 통하는 과목이 우리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뭐냐라고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 내용 들어가서 수업을 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공법이라는 이 안에는 반대말이 사법이거든요. 사법. 그게 이제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을 하고 있는 게 사법인데 주로 민법하고 상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과목 이름입니다. 과목 40문제 출제되는 부동산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규제법이다. 그래서 공법 관계는 국가, 자치단체하고 국민, 일반 주민들 수직적인 권력 관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규제를 따르는 관계가 공법 관계다. 이거 수직적인 권력 관계다. 사법은 수평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이고 물론 이제 시험은 나오는 게 아닌데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이 40문제 출제를 하는데 법률이 6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개별 법률이 6개가 하나의 과목을 이루고 있는데 제1장이 예를 보면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려고 만드는 법. 그래서 이런 법 제목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12개가 나와요. 그러면 40문제 중에 1장이 제일 먼저 12개가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답을 못 찾기 시작하면 멘탈이 무너져요. 그럼 2장, 3장 갈 때 다 망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35회 시험에서 합격을 하시려면 1장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차피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제일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리고 국토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